일단 페이지는 166페이지부터 부터고요. 우리가 9단원 지금 하고 있죠? 네. 9단원의 단원명은 글로벌 경제활동과 지역변화입니다. 그래서 우리 총 3개의 주제로 나눠서 보는데요. 첫 번째가 농업의 세계화, 두 번째가 공업의 세계화, 그 다음 시간에 할게 서비스업의 세계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단순하게 보시면 이 산업과 세계화가 뭘 했다? 합쳐졌다. 콜라보레이션 했다. 그래서 이 산업은 1차, 2차, 3차. 3차다. 그래서 이 세계화랑 만나서 어떻게 변했느냐가 우리가 볼 거다라는 거 우리가 OT 때도 이야기하고요.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고요. 오늘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업의 세계화를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주제인 공업의 세계화 가도록 할게요. 이 공업의 세계화는 우리가 총 3가지 주제로 볼 겁니다. 첫 번째, 경제활동의 세계화가 무엇인지, 두 번째, 다국적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세 번째, 공업. 지역변화. 결국은 지역변화 그랬잖아. 농업이 세계화돼서 그 다음에 지역변화가 어떻게 됐는지, 공업이 세계화돼서 지역변화가 어떻게 됐는지, 마지막으로 뭐 배울까? 그러면 서비스업이 세계화돼서 어떻게 지역이 변화했는지를 배울 거야. 그래서 오늘 주제는 총 3가지. 첫 번째, 경제활동의 세계화, 두 번째, 다국적 기업, 세 번째, 지역변화를 배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 드렸습니다. 첫 번째, 경제활동의 세계화로 가겠습니다. 우리가 실은 이걸 다 OT 때 이야기했거든요. 경제활동이 뭔지도 세계화도 뭔지도 했는데 그래도 다시 한번 살펴보고 가는 겁니다. 경제활동이 뭐야? 돈제. 네가 생산하고 하는 거. 소비하고 하는 모든 활동, 네가 생산하는 거, 네가 소비하는 거, 모든 활동을 우리는 경제활동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의미, 우리가 경제활동이라는 것은 생산하고 소비하는 모든 활동이지. 네. 그럼 일단 경제활동은 알겠어. 그럼 세계화는요? 그 경제활동이 이 동네에서만, 나 혼자만 활동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 범위로 넓어졌다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인터넷 막 돌아다니다가 그 윌 스미스 짤 본 적 있어요? 네. 인터뷰하면서 뭐 자기 아들 막 요즘 SNS 막 이런 거 이야기하다가 자기도 자기 아들 나이 때 상당히 약간의 좀 기괴한 짓거리도 많이 하고 막 그랬었대. 근데 전 세계 사람들은 그걸 몰랐대. 왜? SNS가 없었으니까. 난 방구석 안에서 뭐 혼자만 그런 독특한 행동을 하고 살 수 있었으니까. 근데 요즘 독특한 행동하면 누가 알아? 다 알 수 있다라는 거지. 즉 경제활동이 우리 동네에서만 멈추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됐다? 전 세계로 펼쳐졌다. 그래서 세계적 차원에서 뭐래?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겠죠. 경제활동의 상호 의존도가 증가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상호 의존도가 증가했다는 게 무슨 말일까? 봐. 이 분필 홀더. 이게 어디서 왔을까? 문구점. 문구점에서 왔겠죠. 중국에서 왔을 확률이 매우 높겠죠. 근데 이 분필 홀더는 내가 이렇게 수업 때 중국에서 왔을 거라 당당하게 말했는데 딱 뒤집어 보니까 코리아라 써 있었어. 그럼 이게 한국에서만 온전히 다 이루어졌을까? 아니요. 이런 내부에 있었던 무슨 부품 하나 또는 이 플라스틱 원재료는 어디서 왔을 확률이 높아? 중국에서 왔을 확률이 높아요. 작년에 내가 정말 자신감 있게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이 교복! 무조건 중국산 아니면 인도네시아산 아니면 베트남산이라고 얘기했는데 어떤 친구가 딱 까집 전에 선생님 메이드 인 코리아인데요? 여러분들 보면 코리아라고 써 있어요. 까지마! 기다리세요. 근데 이 원재료까지도 과연 우리나라일 건가? 아닐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즉 우리가 생산하고 소비하는 많은 물건들이 전 세계의 연계에 있어서 활동되고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즉 우리의 생산과 소비 활동이 이 지역에만 멈춰 있는 게 아니라 그걸 꼭 눈으로 확인해야겠어. 근데 코리아 확인하니까 속이 시원해지셨어요? 괜찮아졌어? 자부심이 느껴져? 뭐 그 애국심이 생기고 이런 옷을 우리가 만들 수 있구나. 자, 진행할게요. 그러면 확인 다 하셨죠? 그처럼 상호 의존도, 우리의 생산과 소비 활동이 서로 간에 연계가 되고요. 우리 지역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함께 의존도가 높아진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즉 다른 나라에 문제가 생기면 나한테도 문제가 생긴다.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경제활동의 세계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경제활동의 세계화의 배경은 뭘까? 정보통신기술을 발달. 그렇죠. 교통통신 기술의 발달. 쉽게 우리 세 글자로 얘기할게요. 그냥 세계화에 따라서 됐다라는 거야. 그에 따른 영향은요. 과거에는 이동하지 못했던 것들이 막 이동하겠지. 네. 뭘 타고? 비행기. 비행기 네. 타고 배 타고 차 타고 다 이동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동할 수 있는 게 과거와는 다르게 이 상품 같은 것들이 이동합니다. 상품이란 게 뭐니? 하는 판매를 목적으로 만든 거. 만든 제품. 그죠, 만든 제품,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제품을 우리는 물건을 상품이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이 상품의 물건의 이동이 매우 어려웠었죠. 혹시 여러분 요즘 최근에 드라마 본 적 있어요? 남궁민 나오는 드라마? 인연인가 연인인가 잘은 모르겠는데 선생님 풀로 본 건 아니고 짤로 잠깐 봤어요. 짤로 잠깐. 왜냐? 선생님 요새 유튜브가 없잖아. 선생님 핸드폰에 유튜브가 없어요. 지워버렸어. 왜요? 약간 깔진 않았습니다. 약간의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와서 지웠는데 어쩌다 어깨너머로 슬쩍 보니까 그 시장에서 중국인들이 조선에 와가지고 물건들을 막 사들이는 그런 장면이 있더라고. 그 생강을 사들여가지고 다시 비싸게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장면이 있더라고요. 지금 같으면 그 정도 사들여가지고 생강 가격이 올라갈까? 아니요. 그죠? 올라간다 그러면 바로 다른 데서 싸게 사오겠죠. 네. 하지만 과거에는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 지역 내에서 변화가 많이 생기는 거야. 이해되신가요? 네. 즉 상품들이 이동이 훨씬 더 쉬워지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이동할 수 있어? 물건이 이동하면 사람 노동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노동력이 이동할 수가 있겠죠. 내가 꿈이 있었었다 했죠. 과거에 따뜻한 남쪽 나라에 가서 사는 거 이야기 안 드렸나요? 네. 쌤이 해마다 한국인 교사들이 베트남이라든지 필리핀에서 초청을 합니다. 한인 학교에. 그래서 내가 그때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가진 않았어. 엄마가 갈 거면 영원히 가버려. 그래가지고 가지 않았었죠. 어쨌든 내가 거기로 갔었다고 하면 난 뭐가 되는 거야? 노동의 이동이 되는 거지. 우리 학교도 외국에서 오셔서 일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죠? 네. 누구? 원어민. 원어민 선생님 계시잖아. 이렇게 노동력의 이동이 쉬워졌다는 겁니다. 그다음 또 뭐가 이동할 수 있을까? 돈. 그죠, 자본. 예, 여러분들의 단어를 좀 더 고급스럽게 바꿔드릴게요. 자본의 이동도 엄청나게 쉬워졌죠, 지금. 물론 자본의 이동에는 규제가 따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외국 자본이 많이 들어와 있고요. 우리나라의 자본이 외국으로 많이 가기도 한단 말이야. 정말 쉽게 얘기 드릴게요. 정말 사소하지만 쉽게 얘기 드릴게요. 선생님이 재작년에 수업을 하려고 애플 주식을 샀어요. 왜냐? 이런 자본의 이동이라든지 외국에 이런 걸 보여주려고 실제 선생님이 주식을 샀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에 수업하려고 딱 깠는데 수익률이 플러스 40%가 넘게 된 거야. 야, 100만 원 샀으면 40만 원, 1000만 원 샀으면 400만 원, 1억을 샀으면 4천만 원이야. 10억을 샀으면 4억이야. 1천 내가 8천을 샀어. 8천 원이요? 원은 없어 보니까 원은 떼고 얘기할게요. 8천 사가지고 내가 3천을 내가 벌었어요. 3천 원을. 그런 것처럼 외국 기업인 애플을 내가 한국의 자본 이동해서 산 거잖아. 즉 이런 자본의 이동도 쉬워진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신가요? 네. 그다음 또 기술도 이동할 수 있겠죠. 서비스도 이동이 쉬워진다라는 거야. 이 서비스 이동은 얼마나 이동이 쉽니? 지금 여러분들 외국 서비스 이용해 본 적 있습니까? 네. 지금 매일 이용하고 있잖아. 어젯밤에 자기 전에 뭐 했어? 유튜브 봤죠. 인스타 했었죠. 페북 봤었죠. 구글 검색해 봤죠. 여러분들 모두 다 외국 서비스를 매우 잘 이용하고 있다는 거지. 이런 외국 서비스들. 선생님도 종종 이용합니다. 아마존에서 물건 사고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언제 올지 모르지만 물건 사고요. 물론 요즘 빨리 오는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것들처럼 외국 서비스들이 쉽게 훨씬 더 이동이 쉬워졌다. 오케이? 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갑니다.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정확하게 알고 가야 되는 게 뭐냐면 경제 활동이 세계화가 됐어. 이 세계화된 경제 활동 안에서 주인공은 누굴까? 제일 중요한 주연. 8,000원 정도 주식 사는 우리가 주인공이에요. 기업. 그지, 기업이지, 기업. 우리는 개미야. 그냥 개미도 아니죠. 일개. 일개미도 아니야. 우리는 마이크로 개미야. 거의 나노 수준인 거지. 이거 봐봐. 애플 주식 8,000원 티나 나겠니? 0.000 몇 주 되겠죠. 우리는 이런 작은 사소한 존재일 뿐이란 거지. 이 세계화된 경제활동의 주체, 주인공은 누구다? 기업이요. 기업이다. 그것도 그냥 기업이 아니야. 대기업. 선생님, 맘스터치 정도는 주인공 됩니까? 잠시만 빠져 계시고요. 누구 정도는 돼야 돼? 뭐 구글, 애플, 삼성, LG. LG, KT, 네. 아마존, 막 이런 기업들이 주인공이라는 거지. 이런 큰 기업들은 웬만한 작은 국가들보다 훨씬 더 큰 영향력을 가져요. 웬만한 나라들 GDP보다 이 회사들 매출이 커. 그러니까 훨씬 더 경제적인 영향력이 크다는 거지. 그런 기업들 뭐라 부른다 우리가? 대기업. 다국적 기업. 다국적 기업이라고 부른다. 여기 써뒀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정확하게 봅시다. 다국적 기업의 의미 또는 정의가 뭘까? 한 국가에 본사를 두고 여러 국가를 대상으로 생산 판매하는 기업. 완벽합니다. 완벽해요. 한 국가의 본사를 두고요. 전 세계를 대상으로 생산과 판매를 하는 기업 또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뭐 지사라든지 생산 공장을 두고 운영하는 기업이라고 이야기하시면 돼요. 근데 앞에 너무 길잖아. 혜림이가 완벽하게 말했는데 선생님도 다른 수업에서 그렇게 다 써드렸는데 굳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너무 어려우니까 그러면 쉽게 그냥 한 줄로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요약하면 좋겠어? 엄청난 기업. 전 세계를 대상으로 영향력을 가지는 기업. 경제 활동을 하는 기업. 경제 활동이라는 거는 생산과 소비 활동을 하는 기업입니다. 소비 또는 판매 활동을 하는 기업이라고 보실게요. 즉, 한 국가에 한 지역에 본사를 둡니다. 삼성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삼성이 한국에 본사를 두고요. 베트남과 여러 지역에 공장을 두고요. 판매는 어디다가? 전 세계에다가 하지. 애플 들어보겠습니다. 애플 본사 어디 있죠? 미국. 미국에 있고요. 공장 어디 있죠? 미국. 여러 곳에 으로 오는 주식. 아무데나. 미국에 없고요. 중국에 하청 기업을 두고 있습니다. 폭스콘이라고. 중국에서 생산한 다음에 어디다 팔아? 전 세계에다 파는 거야. 즉, 이런 기업들을 우리는 다국적 기업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뭐 삼성, 애플, 아마존, 뭐 월마트, 디즈니 정도도 괜찮습니다. 그런 기업들을 우리는 다국적 기업이라고 부릅니다. 오케이? 네. 자, 그러면 이 친구들이 등장 배경이 뭘까? 등장하고 세계화.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 그렇죠. 이 친구들도 세계화가 됐기 때문에, 즉 교통통신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등장을 했고요. 또 세계 무역기구 WTO 이런 것들이 등장합니다. WTO가 뭐 하는 거냐면 전 세계의 자유무역을 추구합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전 세계가 하나의 시장으로 묶는 걸 원할 수도 있어요. 이 하나의 시장으로 묶이면 좋아? 장단점이 있겠죠. 그러면 우리 모두 다 최고의 기업 것만 쓰는 거야. 규제가 없다고 하면. 그러면 애플이 규제 없이 한국에 들어와서 장사를 한다 그러면 국내 기업들이 남아날 수다 없을 수도 있는 거죠. 벤츠, 아우디, BMW가 세금 없이 현대자동차랑 똑같은 가격에 팔아버리면 현대자동차가 버틸 수가 없는 것이죠. 오케이? 네. 자, 세계무역기구 WTO 또는 FTA 같은 걸 맺으면서 등장할 수 있었다는 거야. FTA가 뭐냐면 프리 트레이드 어그리먼트라고 해서 자유무역 협정이라고 부릅니다. 즉, 이건 국가 간에 1대1로 맺는 거랑 비슷해요. 또는 국가가 속해 있는 집단과 집단 간에 맺기도 합니다. 우리나라가 최초로 FTA를 맺은 국가? 아직까지 한 번도 맞힌 적 없습니다, 여러분들. 일본. 땡, 중국. 땡, 미국. 땡, 방글라데시. 땡. 인도. 내가 말씀드릴게요. 칠레입니다, 칠레. 칠레.
칠레가 우리나라 최초 FTA를 맺었는데 그 칠레랑 FTA를 맺었어요. FTA라는 거는 이제 관세가 없이 너랑 나랑 하나의 시장을 묶어서 하자라는 겁니다. 물론 몇 가지의 품목을 정해놓고 그 당시 우리나라에도 엄청나게 수입이 많이 된 게 뭐냐면 와인이야. 와인. 그 전에 와인은 우리나라에서 매우 비쌌어. 프랑스산 와인 이런 것들 고급지고. 근데 칠레산 와인이 한 병에 10,000원, 5,000원 이런 거 들어와요. 그럼 사람들이 먹어보겠죠. 그래서 이제 와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관심이 높아지니까 와인 좀 제대로 한번 알아보고 싶은데 라고 하면서 이제 신의 물방울이라는 만화책이 유행을 합니다. 그 와인 이런 문화에 대한 만화야. 그러면서 이제 와인 동호회 같은 것도 생기고요. 그런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네. 어쨌든 FTA까지 이야기했고요. 그럼 세 번째 보시면 다국적 기업의 기능별 입지인데 이 다국적 기업을 우리가 기능별로 분할을 한번 해볼 거야. 우리 개미도 분할하지. 네. 뭐라. 머리, 가슴, 배. 배. 이렇게 3등분 시킵니다. 다국적 기업도 우리 한 3등분 시켜볼 거야. 머리, 가슴, 네. 배라고 하시면 안 되죠. 다국적 기업은 개미가 아닌데. 몸통. 머리, 본사. 팔. 머리, 연구소. 손, 팔. 공장으로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국적 기업의 기능은요. 본사, 연구소, 공장. 이 3등분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3등분. 그래서 이 본사의 기능은 뭐야? 머리! 중심. 너희들 머리! 네. 생각하는 일을 합니까? 명령! 그걸 좀 더 있어 보이는 말로 바꿔보면 의사결정을 합니다. 이제 점심 먹고 나서 졸린데 자지마! 이러고 지금 여러분들 머리가 명령 내리고 있잖아. 의사결정. 여기서 지금 잠 오는데 잠 안 자고 앉아서 버티고 있고 집에 가고 싶은데 앉아서 버티고 있고 이게 다 의사결정하고 있는 겁니다. 연구소 무슨 일을 해? 연구. 그렇죠. 연구, 실험. 개발 일을 합니다. 공장은요? 그렇죠. 생산 기능을 해요. 생산 기능. 자, 그러면 이것들이 입지 조건이 다 다르겠죠. 각자. 네. 자, 봐봐. 여러분들 침대도 여러분들이 놓고 싶은 조건이 있지. 네. 방 한가운데 놓고 쓰는 사람 있을 수도 있겠지만 별로 맞지 않죠. 뭔가 좀 더 침대는 벽에 붙어가지고 안락하다거나. 맞아요. 그렇죠. 또 식물을 놓을 때 햇빛이 잘 든다거나 그늘이 진다거나 각자에 맞는 조건이 있단 말이야. 어디에 두면 좋은 조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본사는 어디에 두면 좋겠어? 어떤 것들이 많은 곳? 자, 사장님이야. 아니 이제 사장님으로 부족하다. 회장님이야. 본사를 둘 거야. 어디다 두면 좋겠어? 사람만 많으면 돼요. 우리 같은 애들 막 득실득실 거려. 본사는 어떤 사람들 필요해? 똑똑한 사람들. 너의 회사를 잘 이끌어줘야 될 거 아니야. 우리 맡길 수 있겠어? 아니요. 그럼 어디다가 맡겨야 돼? 똑똑한 사람이 많은 것. 그걸 우리는 뭐라 부르냐? 선진국. 고급 인력. 고급 인력이 풍부하고요. 그 다음에 이 회사 돌아가는 데들, 이 경제 환경의 정보도 빨라야겠지. 네. 정보도 풍부한 곳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연구소는 어디다 두면 좋겠어? 땅값 싼데 제발 연구소로 하면 여러분들 꼭 선입견을 가지고 있어. 뭔가 단절되어 있고 뭔가 보안이 철저하고 그러니까 다른 말은 무슨 얘기를 하냐? 시골, 본사 지하 막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야. 너가 근데 배울 만큼 배웠어. 근데 강원도 용월에서 아유 박사님 저희 공기도 좋고 물도 좋고 밤이면 별도 쫙 기가 막혀요 박사님 여기 와서 일하실래요? 근데 단점 하나 있어요. 서울까지 왕복 한 4시간 정도 걸리시는데 와 안 와? 바로 안 올 거 아니야. 그럼 다시 한번 선택할 기회를 줄게. 어디? 서울 같은 대도시 즉 고급 인력이 많은 곳으로 가야지. 그냥 공부사랑 연구사랑 붙여놓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비슷하게 붙어 있는 데도 있고요. 살짝 떨어져 있는 데도 있고요. 여기도 똑같이 정보도 많아요. 많고 활발하게 이룰 수 있는 곳으로 가겠죠. 공장은요? 땅값 싼데. 그렇지. 저렴한 집가. 또 노동력이 많아. 그냥 노동력 다 박사 출신이야. 막단 노동력. 그렇지. 저렴한 임금.
즉 저임금 노동력이 많은 곳. 또 여기까지는 다음까지는 잘 생각 못 하더라고. 여기선 이래도 되니까. 우리 학교에서 왜 여러분 다 왜 교복 입고 있어? 옆에 학교 가면 교복 안 입고 다닌다는데. 그지 규칙. 여기서는 이래야 되니까. 저기서는 이래도 되지 않으니까. 규제가 다르죠. 느슨한 규제면 좋겠죠. 요것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국내 입지. 한 국가 내에서 우리나라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한 국가 내에서 이 본사는 그럼 어디에 있으면 좋겠어? 국내 중심 수도. 굳이 수도, 대도시로 보는 겁니다. 대도시. 이거 시험에 잘 나와요. 그럼 연구소는 어디로? 대도시. 여기 또 대도시가 되겠죠. 공장은요? 지방. 그 지방 중소도시로 가겠죠. 오케이? 네. 이걸 우리나라에다 대입하면 우리나라 중소도시로 가면 저렴한 집가 있나요? 아니요. 저렴하죠. 아, 네. 야, 강남에다가 공장 지을 거야? 아니면 충장로 다 밀어버리고 지을 거야? 수안 찍고 아파트 나와! 공장 지을 거야? 우리 도시지리 할 때 배웠잖아. 쉽지가 않다고요. 장성. 저임금 노동력 있나요? 네. 잘 생각해봐. 야, 우리 서울 산다고 월급 100만 원 주고 장성에 산다고 50만 원만 줘요? 우리나라에 최저임금이라는 게 있잖아. 요거는 우리나라에 해당하지 않아요. 근데 이런 이론은 다 우리나라에서 나온 게 아니라 어디서 나왔어? 미국과 유럽에서 나왔기 때문에. 느슨한 규제 있습니까? 아니요. 느슨한 규제 없어요, 우리나라는. 규제 대신 뭐가 해주는 거야? 느슨한 규제를 못 해주니까 규제는 똑같지만 혜택 같은 걸 좀 더 주는 거지. 땅 싸게 줄게요. 세금 좀만 받을게요.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알아두세요. 네. 그러면 국제 입지. 전 세계적 스케일로 봤을 때는 어디로 가? 미국, 유럽. 그지? 선진국. 미국과 유럽 같은 선진국으로 가고요. 얘네들은요? 선진국. 개도국 보내면 안 되지. 우리 같은 애들 봐봐. 우리 다 이제부터 가둬놨어. 우리에게 10년을 준대. 야, 아이폰을 만들래. 우리 만들어 못 만들어? 못 만들어. 우리 같은 애들 10명, 30명, 100명보다 똑똑한 애들 한두 명이 더 중요한 거지. 즉 얘네들도 선진국으로 가야 되는 거야. 공장은요? 그렇죠. 개도국으로 가야죠. 왜? 개도로 가면 저렴한 지가 있죠. 저임금 노동력 있죠. 느슨한 규제까지 다 있어. 완벽해. 그러니까 그곳으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오케이? 네. 이거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시험에 자주 나오는 포인트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 포인트만 또 볼 건데 국제 분업과 신국제 분업이라는 게 있어. 이거는 교과서에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 문제집에도 안 나옵니다. 그냥 심화학습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이 국제 분업과 신국제 분업을 차이점을 좀 볼 건데 우리 자리가 좀 협소하니까 좀 작게 적을게요. 이게 시기가 좀 달라요. 국제 분업이란 게 뭐니? 일을 나눠서 하는 거죠. 그럼 국제 분업은 옛날 과거에 이제 막 이동 수단이 생기고 했을 때 국가들 간에 일을 나눠서 하는 거야. 그럼 언제쯤 생겼을까 이게? 여러분들 작년 역사 시간에 배웠어. 산업혁명이요? 그렇지. 산업혁명 이후 이제 식민지 막 해가지고 했을 때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19에서 20세기 초까지 이렇게 있었고요. 신국제 분업은 그 뒤로야. 훨씬 더 교통통신 기술이 발달해서 20세기 후반부터 현재까지. 그러면 개도국가 자리가 많이 부족하네요. 선진국이 있습니다. 개도국에서는 국제 분업 때 무슨 일을 하냐? 원료를 만듭니다. 여기는 공산품을 만들겠죠. 여러분들 그때 생각하시면 돼요. 원료를 가져다가 선진국에서 만들고 다시 팔죠. 네. 또는 더 저 수준, 낮은 수준의 공산품을 만들고 고수준의 공산품 만들어서 서로 무역하는 걸 기본값으로 갖죠. 네. 무역. 그래서 비교 우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더 잘 만들고, 더 싸게 만들고 이런 거 할 수 있는 걸 서로 무역하는 거야. 근데 이 신국제 분업은 달라요. 개도국은 이제 뭐만 해, 너네? 생산 기능만 해. 선진국은 뭐 할 테니까? 소비 기능. 의사, 결정,
연구, 개발. 이 당시에 보면 여기 안에서도 연구 개발하고 본사가 있고 공장이 있고요. 이 안에서도 본사가 있고 연구 개발하는 기능이 있고 공장이 있는데 이제 아예 더 큰 스케일로 바꿔가지고 개도국에는 더 이상 뭘 주지 않아. 돈 되는 의사결정과 연구 개발 기능을 주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네. 이게 신국제 분업입니다. 원래 정말 깔끔하게 정리해 줘야 될 것 같은데 많이 지저분해요. 이거는 내가 타이핑해서 다 깨끗하게 올려드릴게요. 네.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이렇게 해서 끝나면 좋은데 이동 유형이 또 있어요. 다국적 기업의 공장의 이동 유형. 오늘 쓸 게 좀 많아요. 미안합니다. 이동 유형이 3개가 있는데 첫 번째 선진국에서 개도국, 두 번째 선진국에서 선진국, 세 번째 세 번째 개도국에서 개도국에서 선진국. 선진국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럼 이게 가장 많이 보이는 유형은 몇 번일까? 1번. 1번이지, 1번이야. 이게 넘버원입니다. 가장 많이 보이는 거야. 뭘 얻으려고 가, 여기서? 저임금, 노동력. 노동력, 저렴한 집값. 뭐 낮은 집값, 느슨한 네. 규제 이런 것들을 찾아간단 말이야. 근데 그러면 선진국의 선진국, 개도의 선진국 왜 가는 거야? 개도국 선진국 일자리 만들려고 선진국에. 더 못 사는 개도국에서 선진국도 일자리를 걱정해 드릴까요? 좀 이상하죠? 왜 갈까? 제일 큰 거는 무역장벽의 극복입니다. 무역장벽이란 건 관세 또는 규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이걸 극복하고 싶은 거야. 즉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 현대자동차가 미국에다 공장을 만들어요. 저임금 노동력을 원했어? 미국 사람들? 낮은 집가를 원했어? 느슨한 규제를 원했어? 다 아니자. 다 아니야. 미국에다가 공장을 지어서 물건을 만들어야 미국 자동차로 인정을 받고 규제와 관세 없이 물건을 팔 수 있기 때문이야. 그래서 그곳에 공장을 짓는 겁니다. 오케이? 네. 이해되십니까? 여러 가지 영향이 있어요.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만약에 자동차를 여러분들이 산다고 해봐. 그러면 우리나라에 관세가 붙잖아. 외국 자동차들은. 근데 우리나라에서 만들면 관세가 없어. 그럼 훨씬 더 싸게 저렴하게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파는 거야. 그러면 시장을 확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무역 장벽도 극복하고 시장도 개척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 사례가 보이는 겁니다. 오케이? 네. 이 무역 장벽을 극복하고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이 이동 유형이 보이는 겁니다. 선진국의 선진국, 개도국의 선진국으로. 오케이? 집어넣을게요. 자, 우리 진짜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마지막 하나. 여러분들 세 번째예요. 세 번째. 지역 변화. 이런 다국적 기업들의 활동에 따라서 어떻게 지역이 변화가 되느냐, 즉 생산 공장의 이동에 따라서 이동에 따른 지역 변화를 볼 건데, 첫 번째는 선진국의 내용을 볼 거고요. 두 번째 개도국의 내용을 볼 겁니다. 작년에 내가 이거를 서술용으로 냈었거든요. 그래서 선진국의 장점과 단점. 선진국이 얻는 단점, 똑같이 개도국의 장점과 개도국의 단점. 단점을 시험 문제로 냈단 말입니다. 많은 친구들이 틀린 이유가 뭔지 알까요? 한번 물어볼게요. 개도국이 얻는 장점이 뭐야? 일자리. 돈. 다시 물어볼게요. 선진국이 얻는 장점이 뭡니까? 더 싸게
더 싸게 생산할 수 있어요. 생산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낚인 겁니다. 작년에 시험 봤으면. 왜냐? 지금까지 우리 주체는 누구였죠? 기업들이었잖아. 기업들. 근데 내가 여기서 물어본 건 뭐죠? 선진국. 나라가 얻는 장점이지. 공장을 이동해서 저임금 노동력을 이용하는 거는 기업이, 다국적 기업이 얻는 이득인 거고 선진국이 얻는 장점이야? 아니에요. 아닌 거지. 전혀 아닌 거야. 즉, 선진국은 공장이 빠져나간 지역이야. 공장이 유출되는 지역입니다. 여기는 공장이 들어온. 유입되는 지역이고요. 공장이 유출되면서 얻는 장점이 뭘까? 환경. 환경! 깨끗 정화. 그렇죠. 환경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환경이 개선될 수 있다. 그 말고는 없어요. 없어. 별로 얻을 이득이 없다라는 겁니다. 단점은요? 공장에다 빠져나가요. 경제가 빠져나간 건 현상이고요. 일자리가 줄어요. 경제가 침체되겠죠. 왜? 일자리가 줄어서. 부족해지니까, 감소하니까. 부족보단 감소를 해주세요. 감소하니까. 또 어떤 단점이 있을까? 산업 공동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즉 2차 산업이 산업에서 완전히 쏙 빠져버리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럼 개도국이 얻는 장점은 쉽게 생각하시면 장점이 단점되고 장점이 단점되는 요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는 경제 활성화. 활성화시키는 게 뭘로? 일자리 증가. 창출로. 또 장점 뭘까? 산업 개인화. 기술 이전. 공식적으로 기술을 이전해준 경우도 있고요. 또는 어깨너머로 보고 야, 너 저 과주차 공장에서 일했었다며 나와 나랑 같이 일하자 해가지고 야, 거기서 어떻게 만들었냐 하면서 기술이 빠져나오는. 자연스럽게 쓱 빠져나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베트남에서 한때 거기에 공장이 많으니까 자동차를 자기네 만들어내겠다. 핸드폰을 자기들이 만들어내겠다라고 이제 하면서 약간 홍보하면서 노력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년 됐어요? 5, 6년 이상 된 것 같아요. 만들었어요. 모르잖아요, 지금. 잘 안 됐나 봅니다. 잘 만들었으면 지금 여러분들 하나쯤 핸드폰 딱 꺼내야지, 베트남 핸드폰. 지금 별로 그러지 않고 있는 거 보니까 크게 효과는 없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기술 이전의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요? 환경 오염. 그렇죠. 단순하게 생각하면 환경 오염이 될 수 있고요. 그러면 이거 말고 단점이 없나? 이윤이 유출 또는 이전된다고 말합니다. 이전될 수가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공장에서 벌어들이는 이윤이 진짜 공장에 남게 만들어줄까? 아니요. 대부분 다시 돌아가요. 그렇지. 본사로 다시 뺀단 말이야. 빼요.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우리나라의 모 회사는 어느 기업의 자동차 공장에 하청하는 부품 공장이었어. 일본 기업인데 이 공장에서는 납품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계속 적자인 거야. 적자. 까고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내 만약에 1,000원짜리야. 원금이 1,000원짜리인데 본사한테 이거 막 100원, 10원 이런 식으로 넘기는 거지. 의도적으로 나는 적자를 보고 본사한테 이득을 넘겨주는 거야. 왜 이렇게 본사한테는 본사 머리가 중요하니 손이 중요하니? 머리. 머리가 훨씬 중요하지. 여기는 그냥 이용하는 곳일 뿐인 거야. 여기에 많은 이득이 남게 해나? 아니요. 아니지. 이득을 다시 다 쓱 가져가는 거야. 즉 다시 생각해보면 과연 많은 혜택을 주고 데리고 왔던 공장이 경제 활성화가 되느냐? 이거는 이제 영구적인 부분인 거고. 어쨌든 이런 논의가 있고요. 또 경제 위기가 오면 우선 폐쇄하려고 하겠죠. 그러면 그 폐쇄하려는 나라에서는 막아 안 막아? 폐쇄하라고 냅둬? 이 사람들 다 잘리게? 안 막아요. 막지. 우리나라도 그랬잖아.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 몇 개야? 아, 네, 막아요. 현대, 기아, 쌍용, 르노, 쉐보레. 그 중에 2개가 외국계 기업이죠. 르노, 쉐보레. 그래서 쉐보레도 특히 경제 위기 때 우리나라 공장 막 문 닫는다고 했었잖아. 그거 닫지 말라고 뭐 했어? 국가에서 지원금 줬잖아. 즉 우선 폐쇄 대상이 되는 거야. 경제 위기가 오면. 왜? 필요가 없어지니까.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하시면 내용이 정리가 끝나고요. 오늘 뭔가 엄청 빡빡하게 한 것 같은데 고생하셨습니다. 수업 끝!